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골든벨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시장 오늘도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황금 같은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부터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오늘도 신나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보셨고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하신 것도 보셨는데 전문가님들 시장이 쉽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올라주지 않더라고요. 두 분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황은석 전문가님 네.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이 나오는 거랑은 또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마디로 정말 공포스럽죠. 네. 그리고 2,500선이 붕괴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종가에서 회복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됐고 지금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고 수급도 죽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1%가 넘게 오르는데도 오늘 중화권 증시는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장도 저는 방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래도 돌아서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 하락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 계속 연고점 찍고 있고요. 수급 이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결과까지 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산 넘어 산인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또 잘 트레이딩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 네. 1시에 항상 여러분들 이제 매일 찾아뵙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5일선이 이탈한 날이 이제 이번 주 4월 20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요 방송 끝나고 수요일 방송이죠. 수요일 방송 끝나고 다음 날이었는데 제가 5일선 이탈한 거 보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 드릴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서서 상승하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쭉 올라가던 종목들이 저항단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저항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항상 올라갔으면 제가 2,500 노래를 불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2,500포인트까지는 최소 조정이 나올 거고 한 2,45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구간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2,500 하단 자리에서 2,450포인트까지가 올라올 때 저항권이었어요. 그래서 네.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과연 지지를 해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몸통이 길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꽤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반등 흐름이 좀 잡혔어야 됐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은 반등이 1% 정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국내 증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저점권 지금 2,472포인트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이 살짝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 지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지켜내고 만약 상승 흐름이 나와서 2,500포인트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선다. 네. 그러니까 선물로는 대략 327.4포인트나 5포인트 될 거예요. 거기를 올라서게 되면 일단 이번에 단기 조정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현금 비중 계속 보유를 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려놨다가 요번에 며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밀린 종목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맞아요. 살살살살 주워 담아 놓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겠습니다. 네. 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종목이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맞습니다. 네. 방송을 끝까지 잘 보시면 그런 종목들 아시게 될 거고요. 노란톡방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종목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하고 종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수요일팀 황윤석,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려운 걸 넘어서 공포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마음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특징적인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마음 AI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인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런 테마들 한창 또 이 연초에 움직였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시죠? 오늘 마음 AI 같은 경우 이 GPT-3에 이어서 GPT-4 모델의 국내 최초 연동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거대 인공지능 API 시범 서비스 지원 공급자로도 선정이 됐고 특히 마음 AI 같은 경우 오픈 AI의 챗 GPT를 국내 최초로 자사 플랫폼에 연동했던 만큼 더욱더 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9.88% 오르면서 32,2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MS 같지만 챗 GPT-4 이 관련돼서 오늘 움직였던 마음 AI 어떻게 두 분이 코멘트로 정리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가님들이 마음 AI 혹은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들이 이 칠판에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 전문가님, 마음만 AI? 뭐로 가자는 거죠? 원조로 가자는 거죠. 원조로 가자. MS, 구글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반격의 AI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원조 맛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황윤석 전문가님. 원조가 그 원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원조 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네. 뭔가요? 진짜 정수니까, 맛의 정수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전통과 역사에 빛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픈 AI?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가 원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또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구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부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8% 급등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프리마켓을 봤더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7% 올라가고 우와. 그리고 뭐 구글도 지금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마음 AI가 오른 이유는 이제 그 MS에서 지금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마음 AI의 실적을 봤더니 연간 매출이 100억도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잘 졌어요. 마음만 AI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구글이나 MS의 재료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테마주 성격이에요. 그런 건 실적이 뒷받침 안 돼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그 실적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1분기에 벌써 수십억 달러를 챗 GPT에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챗 GPT를 탑재한 검색 엔진에 이제 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 수가 1억 횟수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원조 맛집에 가서 놀아야지 자꾸 변두리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그런 테마주는 같이 급락하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2,500선 위협받을 때 많이 그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조로 가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투자를 이쪽으로 직접 가야지. 하시라. 그리고 지금 GSP 쪽에 엔비디아도 지금 챗GPT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크게 영향 없이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전부 이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조 맛집을 저희가 계속 가는 이유가 있죠. 정말 이 AI나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AI 쪽을 투자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원조 맛집을 가셔야지 이 시장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는 테마주들, 이런 단기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처로서 좋지 않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연초에 뭐 AI,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쪽도 한번 쫙 올랐었거든요. 시장 테마를 타서. 맞습니다. 네, 그때 근데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가 저도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격의 AI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이게 뭐죠? AI 종목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그 AI 종목들 중에서 뭐 8배, 뭐 5배 막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그렇죠. 한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50% 조금 더 조정 받은 것들도 있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시장에서 AI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허,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뭐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다. 그게 이제 AI 종목들로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이 대장주였던, 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고점에서 주주 배정으로 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증이 납입될 때쯤 해서 주가를 좀 다시 계속 내리고 있으면 유증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 이거 계속 내리니까 사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납입일 쯤 돼가지고는 주가를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지금 반등이 딱 나올 만한 지점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AI 종목들은요, 지금 반등일 뿐입니다. 반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려가던 종목이 올라오는 걸 반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이미 하방으로 잡혀 있는 종목들은 네.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파동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셀바스 AI 역시 뭐 비슷하게 지금 약간 뭐 그림이 비슷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대장주로 봤던 것들이잖아요. 솔트룩스나 각도의 이런 것들. 차이일 뿐 비슷하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저점 대비해서 이게 한 50%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약간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테마가 한번 쫙 해서 상승기를 끝내고 이렇게 하락기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칫 이거 고점 대비해서 이거 많이 빠졌습니까? 4만 원 가던 건데 2만 원 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리지널 원조는 여러분들 뭐 사셔가지고 길게 보셔도 돼요. 네. 회사 글로벌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들인데 이런 지금 이제 그 시작하는 단계 AI라는 이 산업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보면 대부분 실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테마성이란 말이에요. 테마는 상승 추세에서는 열심히 공략을 했다가 하락 추세로 딱 꺾이는 순간 안녕. 헤어지는 겁니다. 연애는 여러분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연애를 해야지 그게 항상 설레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AI 종목들 일단은 조심하셔라 이야기를 드릴 텐데 워낙에 네. 이게 미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그죠. 네. 그런 분야이기 좀 관심 때문에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조정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크게 갈 수도 있다.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 열어두시고요. 마음 AI, 요게 제가 어저께 라이브 방송 때 AI 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나마.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뭐 5배, 8배, 10배 올라갔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이 종목은 박스권 흐름이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잘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내리는 상황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일단 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저께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하면서 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 돌파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정 나올 때 잠깐 매수했다가 시세 주면 파는 그런 관점으로만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연초에는 정말 테마주가 막 오를 때 공략을 하셨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방송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AI와 관련돼서는 원조 맛집에서 줄을 서더라도 원조 맛집에서 서는 게 맞다라고 두 분의 의견 공통적으로 들어봤고요. 혹시나 이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그 원조 맛집 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황과 관련돼서도 종목들에 대해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던 마음 AI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가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증권발 이슈가 계속해서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이슈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 4개의 종목이 오늘 3거래를 연속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그 3개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서울가스입니다.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차액 결제 거래 매물이 쏟아졌다는 추측과 주가 조작설 등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한가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서울가스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만드는 주범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두 분 이러한 사태와 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 남겨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좀 짧은 사이 그림을 잘 그리셨네요. 가스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황영석 전문가님 속수무책 어째스까잉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이 통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서울가스에 좀 집중해서 쓰신 것 같아서 가스 뭔가요? 일단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화생방 경고가 일어나면 이제 보통 가스 이러고 이제 방독면을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저는 그러면- 아직 안 갔거든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급락하는 거 보면 네. 빨리 대피를 했어야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지금은 그럼 늦었나요? 지금은 뭐 팔고 싶어도 못 사고 못 팔잖아요. 계속 하한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서울가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떤 상승 계단을 밟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일명 한참 올라올 때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천국의 계단 차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좋은 의미인 거죠? 대성홀딩스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인데 문제는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그렇게 갈 만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것들 중에. 그런데 너무 거래량이 없다든지 뭐 작은 종목들은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가스는 좀 아니었다. 이건 아니었다. 이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 실적 보시면요, 진짜 뭐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 뭐 가스 실적이 이제 최소한 800억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뭐 멀티플 10배 해가지고 적정 주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33억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어디 갖다 붙이기가 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이야기들은 많지만 그렇죠. 계속 갈 거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가지고 계셨다라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한 6배 넘게 올랐습니다. 6배 넘게 올라 600%가 넘게 올랐는데 실적은 뭐 별로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꺾여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낼름 버려야죠. 빠르게 탈출했어야 됐다. 그렇죠. 빠르게 탈출해야 됩니다. 사실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뭐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테마주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여러분들이 써서 상관은 없는데 일단 수익만 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익싯을 잘해야 돼요. 이게 팔고 나오는 걸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추세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진다 싶을 때는 재빨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뭐 좋은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어도 네.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이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능하신 대로 탈출을 하시는 게 그래도 코스피 종목이니까 상패는 안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최선인가요? 이게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스 정말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황은수 전문가님도 어째스카잉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게 호남 사투리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근데 뭔가 방법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타까움의 네. 탄식인 거지. 속수무책이라는 게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던져도 하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지금은 정말 속수무책인 거죠. 아까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최고가 50만 원 갔었어요. 어머. 지금 16만 원이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와중에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무섭네요. 못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제가 보면 이런 그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주식 중에 대주주 지분 높고 거래량 적은 주식은 어느 순간에 하한가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물량이 나왔다 그러는데 외국계 증권사 한 군데서 이렇게 그 물량을 내놔서 급락한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국내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 있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팔기도 그렇고 네. 팔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네. 가능도 그래서 하지 않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런 아까 그 이야기죠. 만약에 거래량도 이렇게 없고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목은 언제든지 하한가를 갈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종목을 봐야 되겠네요. 물론 실적이 좋거나 그렇다면 네. 또 예외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유통 비율이 적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 실적이 없다. 실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 당할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몰라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꼭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SG발 이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G ETS.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한참 작년에 이 KG 그룹이 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참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KG 그룹 에디슨 모터스 인수 추진 이슈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름을 올렸던 종목은 KG ETS. 오늘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과 함께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이너스 5.53% 내리면서 23,0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쌍용차를 품은 이 KG그룹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특히 오늘 KG ETS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제가 약간 엇박을 탔는데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 황석 전문가님,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굉장히 국문과의 마음을 울리는 촉촉한 한마디네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뭐야, 쌍용승천 용을 그리신 건가요? 용입니다. 용이군요. 칭찬하고 있는 용입니다. 쌍용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승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쌍용차가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KG 그룹 주들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니 많이 하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들썩였잖아요. 맞아요. 작년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KG 그룹이 인수를 가져갔죠. 하게 됐고, 토레스라는 이제 히트 상품을 하나 출시를 하면서 히트다, 히트. 쌍용차가 이제 기사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내일 4월 27일이죠. 네. 지금 거래 정지돼 있거든요.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거래 정지돼 있어요. 내일 이게 이제 거래 재개되냐 안 되냐 하는 이제 심사를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이군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요 결과가 나오면 거래 재개가 될 경우에는 뭐 KG 그룹들에게 긍정적인 이슈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KG 그런데 그룹 전체에?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또 재료 소멸이다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KG 그룹주에서 지주사는 KG 케미칼이고요. 그렇죠. KG 케미칼이 KG ETS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KG ETS가 자회사 KG 모빌리티 홀딩스라는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쌍용 자동차의 지분을 58%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네. 그래서 결국 뭐냐? KG ETS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잘 달리면 KG ETS가 달릴 거다. 실적적인 영향이 연결로 영향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겠죠. 네. KG 그룹 주들에게 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KG 스틸 같은 경우 뭐 철판 그죠? 네. 저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KG 그룹이 약간 이 자동차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M&A 하려고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쌍용차가 요번에 기사 회생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잠깐이나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KG ETS라는 기업이 보시면 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갔었거든요. 어머.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제가 이제 그 바다에는 흠슬라가 있으면 육지에는 ETS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항상 흠슬라 이야기 하실 때였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KG ETS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때 네. 보면 막 3,000원 하던 게 6,000원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터졌거든요. 근데 실적줄은요. 그냥 뭐 적당히 올라가고 좋아지고 이래서는 안 갑니다. 뭐 몇천 프로 뭐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KG ETS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터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3조 정도 돼야지 우리의 적정 주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발성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022년이죠. 또 해냈어요. 3,400억 우와.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쌍용 자동차까지 얹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같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끝날지 네. 아니면
뭐 거래 재개되면서 얘가 다시 상승할지 그걸 한번 잘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의 이벤트도 챙겨주시니까 좋네요. 내일도 거래 재개가 되면서 KG그룹 전반적으로 어떨지 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황은서 전문가님은 이제 그립지 않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주체가 뭔가요? 이게 뭐냐면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 그 가사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KG그룹 자체가 적대적인 M&A를 하는 기업이었어요. 네.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KG 뭐 스틸 그다음에 뭐 KG ETS 폐기물 사업부 사서 또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쌍용차 인수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왜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지냐. 이미 시총이 3천억, 4천억일 때는 메리트가 있었죠. 네. 매력이 있었는데 이미 8천억까지 와서 시총 1조 가까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작년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쌍용차 인수 물론 성장성이나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현대차가 엄청난 그 이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쌍용차 정상화 가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매력은 없다. 매력은 없다. 저평가 매력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별로 그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군요.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투자 매력도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또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기업 혹은 종목에 대한 자세한 다각도로 또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 사료 곡물주들은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종목 미래생명자원인데요. 관련돼서 이 흑계 곡물 협정이 불투명해졌다,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전해드렸었죠. 그 소식에 국내 사료주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미래생명자원을 포함해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미래생명자원, 단미사료 등을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문과 기능성 소재를 매입 유통하는 식품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 사료 곡물주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미래생명자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확인해 볼 텐데요.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조정장 틈새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황은서 전문가님 사료주 또 잡주 전성시대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이런 종목들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료주 또라고 적어주셨는데 너무 진부한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곡물 가격 급등했을 때하고는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컨디션이 네. 다르죠. 자,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사료주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한일사료, 뭐 대한제당, 우성사료, 뭐 팜스토리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동반해서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탕 가격 급등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때하고는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단발성 테마다. 그래서 여기에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는 정말 옛날 같이 가나보다 이제 또 신고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는 정말 시장이 건강치 않다는 거죠. 네. 시장이 어지럽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테마가 네. 많아지면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려면 역시 깨졌던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랑은 분위기가 또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컨디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어? 하고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고성 멘트를 좀 드렸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정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테마들이 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시장 하락할 때 항상 히어로 테마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트레이더들을 먹여 살리는 테마라고 하는데
뭐 전쟁 테마 초창기 때 그때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 테마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이쪽 섹터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보라는 종목이 일단 이 식량난, 저는 이제 이걸 통틀어서 식량난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식량난. 네, 식량난 관련주들 테마, 식량난 테마인데 이 식량난 테마의 그 대장주,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 사료, 비료, 농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누보입니다. 누보가 지금 상한가를 2번 갔다가 쉬고 또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후발주로서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사이에 계속 한일 사료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제당 설탕값이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니까 당연히 올라갈 만하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재탕을 해 먹을 때 보통 이제 시세를 분출했던 그 초입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거기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요거 다룰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 단기 매매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셔야지 이거를 내가 앞에 테마 막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여기가 저점 구간이야 해가 사가지고 막 계속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명확한 손절 원칙 이런 걸 정해 두시고요. 그냥 단기적인 시세 변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탄력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과거 이 테마가 처음 부각이 됐을 때처럼 그 시세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혹시나 그런 이유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자세히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징주들 굿 혹은 배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좋게 보고 있는 히든 종목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 같거든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 힌트로만 종목을 유추해야 되는데 우리 황윤서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3가지 힌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패대기예요, 패대기. 패대기? 패대기 쳤다. 어머. 아래로 위로? 보통은 아래죠. 네. 패대기 위로도 치는 경우가 있나요? 위로도 이렇게 올려버리는 패대기인가? 네. 그런가요? 영화 이제 더 글로리에서 학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주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머, 주식 폭력.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2차 전지 급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전에 서울가스처럼 네. 그대로 3일 연속 하한가 갔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거래량 2만 주, 3만 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지금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왜 역발상을 하느냐? 이게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지주사예요. 지주사다. 네, 근데 자회사가 해상 화물 운송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시총이 2조 8천억이에요. 어머,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잡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홈쇼핑이 있어요. 상장은 안 됐어요. 오케이. 예, 상장 안 됐고 금융업 쪽에 또 캐피탈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스닥의 음식 담배 업종의 대표 기업인데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뭐냐면 2세 승계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역발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그리고 지금 지주사 지분이 64%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가스는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잖아요. 네. 이게 오늘 거래량이 1,080만 주? 예, 그렇고요. 어제 거래량이 4,178만 주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장난친 거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뭔가 지금 이게 나온다 그러면 쇼츠 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쇼츠 퀴즈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야, 매력적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크게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저는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에서 지금은 투잡으로 뛰어야 될 때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지금 누워서 어떤 분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매매합니까? 그런데 누워서 손가락 하나면 뭐. 스마트폰으로 매매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럼요. 돈 벌 수 있다면 저는 뭐 밤이라도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이 저는 길게는 안 본다. 길게 안 보고. 예, 이게 급락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패대기가 쳐진 부분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아까 서울가스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비정상적으로 이제 하락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에게는 하락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가가 반토막 난 만큼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네, 아래 자회사들이나 이야기까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지금 감이 좀 오시나요? 오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쳐주셔도 좋고 그 종목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어떤 종목인지 그 이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과 관련된 전략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서 우리 황수석 전문가님 그 히든 종목을 들었잖아요. 네. 무슨 종목인지 감 오세요, 전문가님? 네, 감이 왔습니다. 감이 왔나요? 또 나만 몰라. 네. 그럼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히든 종목도 제가 힌트 3가지로 들어보죠. 제가 힌트 첫 번째, 신규 상장주라고 했는데, 네. 요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신규 상장주였는데, 자의적이다, 해석이. 횟수로는 한 2년 차 되는 종목이에요. 엥? 뭐 좀 새로운 세핑,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차트가 별로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하, 2년짜리. 네, 2년 차 신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메인 상품 이름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ESL이라는 상품이고요. ESL.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 네, 힌트는 요 3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한 2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오버행이라고 하죠. 네. 상장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나오죠. 네. 보통 상장할 땐 거품을 많이 끼워서 가치가 막 엄청 좋은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장 주관사부터 해서 이제 주변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다 파티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2년 정도 지났다는 건 뭐다? 거품은 빠졌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때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의 물량도 좀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에 이제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분사해 나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투자를 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기에서 이 회사의 물량을 대규모로 많이 들고 있었어요. 이야. 그걸 블록딜로 최근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 3월 달에 거래 대금이 빵 터진 부분 보이시죠? 네, 저때, 거래량이 저때. 크게 터진 부분. 네, 저때 블록딜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크게 이제 출회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달 들어갖고 계속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내려오다가 오늘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선 위로 주가가 확 올라왔어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L 이게 뭐냐면 전자가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격표. 네. 여러분들 마트 가시잖아요.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요새 가격표들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실 텐데 그렇죠. 살펴보시잖아요.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다 프린터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아크릴판에다 꼽아 놨었단 말이에요. 왜요? 가계부? 아니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뭐 식빵, 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상품마다 가격표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수기로 다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네?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로봇이 그러네요. 하나요? 아, 저는 너무 MZ 세대여가지고 네. 네, 상상하기 좀 힘드네요. 사람이 했다는 걸.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최근에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아, 진짜? 몇 달 안 됐습니다.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긴 네, 하네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안 됐어요. 이게 지금 가서 보잖아요. 액정에 이게 전자로 이렇게 딱 하면 딱 바뀝니다. QR코드 딱 나와 있고요. 대박이다. 가격표 변경 딱 가능하고요. 네. 뭐 할인이면 할인 이게 돼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마트만 그렇게 바뀌었냐?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유럽, 영국, 그다음에 저기 북미 전부 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미 바뀌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좀 늦게 바뀌는 부분이고 또 기업들,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재고, 부품 뭐 이런 것들 쌓아놓고 막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 가격표들을 다 붙여놓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2위 업체인데 1위 업체가 유럽 기업이에요. 그런데 대주주가 중국 사람입니다. 오잉? 그러니까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때리게 합리적 되면 의심. 네. 네. 그러면 이제 월마트 물량 싹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사업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투자하느라. 네. 그만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이 캐시카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확장 중인데 제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완료되면 북미 시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한번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트남 국책 사업, 아우. 충전소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이 회사가 커질 수 굉장히 있다. 커질 수 있다. 근데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제가 공략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 종목은 좀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대체 무슨 종목일지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내일 장중에 이 종목명 공개가 됩니다. 두 분의 종목들 둘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 크지요. 이렇게 사업 확장 잘하고 있죠. 이 종목이 무엇인지 각각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큰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가지 히든 종목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도 남겨진 힌트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힌트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이 종목명 맞추는 재미가 또 저희가 있습니다. 히든 종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더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들이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수요일팀 전문가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이름을 사칭해서 계속해서 이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은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